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90세가 넘었는데도 손자의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복잡한 요리 레시피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금방 익히는 노인들 말입니다. 반면 70대에도 이미 가족의 이름을 잊고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며 집 근처 길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유전자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일까요? 전 세계 신경과학자들이 30년 넘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비밀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검증된 의학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5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습관. 첫 번째 비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치매 없이 사는 사람들은 뇌를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괴롭히고 자극하고 새로운 도전을 던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5만 명 이상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63%나 낮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일 같은 신문의 같은 코너를 읽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는 익숙한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새롭고 낯선 것을 만났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마사코 와카미야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81세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너무 복잡해서 배우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카미야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도,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도 모든 게 어렵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보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검색을 배웠습니다. 1년 후에는 엑셀로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5세가 되던 해 와카미야 할머니는 아이폰 앱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6개월의 독학 끝에 히나단이라는 일본 전통 게임 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앱은 출시 후 큰 인기를 끌었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앱 개발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92세인 이 할머니는 여전히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신경가소성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고 더 이상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고 신경회로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 바로 이 해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런던은 도로가 복잡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2만 5천 개 이상의 도로와 수천 개의 명소를 외워야 합니다. 평균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연구진이 이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일반인보다 해마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운전 경력이 길수록 해마가 더 컸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0대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2년간 일주일에 3회, 매회 2시간씩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 그룹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언어를 배운 그룹은 전두엽과 측두엽의 회백질이 증가했고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악기 연주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려면 악보를 읽고 두 손을 각각 다르게 움직이고 페달을 밟고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시각, 청각, 운동,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들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치매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30분씩 피아노 연습을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음악을 듣기만 했습니다. 6개월 후 피아노를 연습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5% 향상되었습니다. 일부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음악만 들은 그룹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춤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 캐슬린 레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은 뇌를 위한 완벽한 운동입니다. 스텝을 외우고 음악에 맞추고 균형을 잡고 파트너와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실제로 21년간 진행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469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주 춤을 추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76%나 낮았습니다. 이는 어떤 신체 활동보다도 높은 효과였습니다. 수영은 0%, 자전거 타기는 0%, 골프는 0% 감소 효과를 보인 반면 춤은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0대라면 새로운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과정 자체입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무엇이든 좋습니다. 요즘은 듀오링고 같은 무료 앱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70대라면 악기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나는 음악적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우쿨렐레는 배우기 쉬워서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피아노도 좋고 하모니카도 좋습니다. 80대라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해보세요. 수채화, 색연필화, 심지어 낙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손을 움직이고 색을 선택하고 구도를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글쓰기는 더욱 좋습니다. 회고록을 쓰거나 손자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블로그를 시작해보세요. 핵심은 어제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안 해본 것, 서툰 것, 어려운 것에 도전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좌절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뇌를 성장시킵니다. 편안한 것은 뇌를 쇠퇴시키고 불편한 것은 뇌를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비밀, 사람 속에서 살아가기.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고 중요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브리거명 대학교의 연구팀이 148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치매 발병 위험도 무려 50%나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호주에서 15년간 2,800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어떤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치매 환자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이 이 마을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음식이나 약초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식단은 지중해 지역의 다른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답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중앙광장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카드놀이를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긴 식사를 합니다. 일요일에는 온 마을이 함께 미사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대화, 감정적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SNS에서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실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없다면 뇌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읽고 목소리의 톤을 분석하고 말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고 관련된 기억을 검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fMRI 실험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혼자 책을 읽을 때와 사람과 대화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비교하면 대화할 때 훨씬 더 많은 부위가 켜집니다. 전두엽, 측두엽, 편도체, 해마 등 거의 모든 주요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독거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에 3회 노인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사회적 교류를 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28% 향상되었고, TV만 본 그룹은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기성입니다. 1년에 한 번 동창회에 가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이웃과 커피를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등산 모임,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독서 모임, 매주 수요일 점심에 친구 약속. 이런 정기적인 만남이 생활의 리듬을 만들고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는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사람을 만나는 노인은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나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1.4배 높았습니다. 거의 만나지 않는 노인은 무려 2.3배나 높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첫째, 지역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거의 모든 지역에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예, 요가,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공원을 청소하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일석이조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등산, 사진, 낚시, 바둑, 당구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라인은 만남의 시작점으로 활용하고 점차 오프라인 만남으로 발전시키세요. 가족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 손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전화하는데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한다는 불만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할까를 고민해 보세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기보다는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요즘 무슨 게임을 하는지, 어떤 유튜버를 좋아하는지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낯선 주제가 뇌를 자극합니다. 부부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로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깊은 대화는 가장 강력한 뇌 자극제입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거나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비밀 움직임의 마법. 세 번째 비밀은 운동입니다. 그거 뻔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획기적인 발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진은 60대 이상 노인 1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러닝머신에서 걷기, 두 번째 그룹은 라인댄스, 세 번째 그룹은 아무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시간은 똑같이 일주일에 3회, 매회 1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닝머신 그룹은 심폐 기능은 향상되었지만 인지 기능 개선은 미미했습니다. 반면 라인댄스 그룹은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평균 46%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공간 지각 능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라인 댄스를 추려면 스텝 순서를 외우고 음악 박자에 맞추고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반면 러닝머신 걷기는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 자극이 적습니다. 한국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노인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30분씩 병원 복도를 걷고 다른 그룹은 매일 30분씩 한국 전통 춤을 배웠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기 그룹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춤 그룹은 달랐습니다. 60명 중 22명이 경도 인지 장애에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인지 기능이 평균 40% 향상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물 치료로도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합니다. 첫째,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늘어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BRAIM-derived NEUROTROPHIC 팩터, 즉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입니다. 이것은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종의 비료입니다. 실제로 BDNF 수치가 높은 사람은 해마의 크기가 더 크고 기억력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 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특히 뇌의 미세하교세포라는 면역세포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넷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운동 후 느끼는 상쾌함과 기분 좋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화학적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탁구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탁구를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75%나 낮았습니다. 탁구는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눈으로 쫓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라켓을 휘둘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각, 운동, 판단 영역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게다가 상대와의 심리전까지 있어서 전두엽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탁구를 뇌의 체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공원에서 노인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낮은 치매 발병률과 탁구 문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의 궤적을 예측하고 움직이고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다만 나이가 많거나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선택하세요. 수영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물속에서는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뇌에는 좋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손해와 전정계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게다가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어서 고령자에게도 안전합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수영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운동하지 않는 노인보다 40% 높았습니다. 요가와 태극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아니지만 복잡한 동작을 기억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받습니다. 특히 균형을 잡는 동작이 많아서 손해 활성화에 좋습니다. 미국 UCLA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주 2회 요가를 한 그룹은 기억력이 25% 향상되고 우울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걷기는 어떨까요? 걷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로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속도를 변화시키는 인터벌 워킹이 더 효과적입니다. 불규칙한 지형을 걸으면 매 순간 균형을 잡아야 하고 발을 어디에 디딜지 판단해야 하므로 뇌자극이 더 큽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55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 120명을 1년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에 3회, 매회 4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한 그룹은 해마의 크기가 평균 2%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뇌나이가 12년 젊어진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반면 스트레칭만 한 그룹은 해마가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매일 30분씩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34회 1시간씩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자극을 받았을 때 변화합니다. 너무 짧고 약한 자극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운동만 반복하지 말고 23가지를 번갈아 하세요. 월요일은 수영, 수요일은 요가, 금요일은 탁구.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뇌는 익숙한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서 일주일에 2회 근력 운동을 한 노인들은 6개월 후 실행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행 기능이란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거나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근육에 저항을 주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입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운동보다 자신의 몸과 움직임에 집중하는 운동이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마음챙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호흡의 리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의식하면서 운동하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적 교류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와 함께 걷거나 배우자와 함께 요가를 해보세요. 운동과 사회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잠의 비밀. 네 번째 비밀은 수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면과 치매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2년 뇌과학계를 뒤흔든 발견이 있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의 마이켄 네더가르드 박사팀이 글림프 시스템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는 림프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노폐물을 제거할까요?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가 60%까지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가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을 씻어냅니다. 마치 식기세척기가 접시를 헹구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낮 동안 뇌 활동을 하면서 이 독성 단백질들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잠을 자면서 이것들이 청소됩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얼마나 쌓일까요? 버클리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평균 5% 증가했습니다. 일주일간 수면이 부족하면 그 축적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대규모 역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영국에서 50세 이상 8,000명을 2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높았습니다.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위험도가 더욱 증가해서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자면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도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과도한 수면은 오히려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다른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78시간입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더라도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뇌 청소는 주로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20대는 수면 시간의 20%가 깊은 수면인 반면 70대는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수면 습관을 조사했더니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규칙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낮잠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짧은 낮잠은 오히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중국과 그리스의 장수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오후에 2030분 정도 눈을 붙입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의 긴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약간 서늘한 온도가 체온을 낮춰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꼭 전자기기를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켜세요. 다섯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냅니다. 소화가 완료되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과식은 피하세요.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자주 깨게 됩니다. 여섯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심합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6시간이지만 민감한 사람은 12시간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알코올은 잠들기는 쉽게 하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잠들기 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10분 읽는 식입니다. 이런 루틴이 수면 스위치가 됩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일을 하면 뇌가 침대를 활동의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침대는 오직 자고 일어나는 곳이라고 뇌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20분 이상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나오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왜 잠이 안 오지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각성됩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지루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명상과 호흡법도 도움이 됩니다. 4-7-8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4번 반복하면 신경계가 진정되어 잠들기 쉬워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불면증이 만성화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면제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불면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대략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들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심 후 12시쯤 2030분 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이 뇌 건강에 최적이라는 것입니다. 5번째 비밀 먹는 것이 곧 뇌다. 마지막 5번째 비밀은 식단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뇌 건강을 좌우합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에서 개발한 MIND 식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 식단과 DASH 식단을 결합해서 뇌 건강에 특화시킨 식단입니다. 923명을 평균 4.5년간 추적한 결과 MIND 식단을 엄격하게 따른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3%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중간 정도만 따른 사람들도 35%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청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DHA입니다. 프랑스에서 진행한 7년간의 연구 결과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생선을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위험도가 47%까지 감소했습니다. 생선을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굽거나 찌거나 조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회도 훌륭합니다.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참치 통조림, 연어 통조림에도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개선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가 인상적입니다. 1만 6천 명의 여성을 20년간 추적했더니 일주일에 채소 이외의 베리류를 먹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 감퇴가 평균 2.5년 지연되었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한 컵을 먹은 그룹은 12주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0% 향상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신선한 베리가 없다면 냉동도 괜찮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가 크게 손실되지 않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모두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도 뇌를 닮았는데 효과도 놀랍습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 비타민이,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UCLA의 연구에서 하루에 호두 78발을 먹은 사람들은 2년 후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보 처리 속도와 기억력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을 입힌 것보다는 생것이나 살짝 볶은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양배추 등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카고의 러시 대학교 연구진이 96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에 한 번 이상 녹색잎 채소를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보다 뇌 나이가 11년이나 젊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차이입니다. 매일 샐러드를 먹거나 나물로 만들거나 국에 넣어 먹으세요. 데쳐 먹어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손실되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뇌의 독성 단백질 축적을 막고 염증을 줄입니다. 스페인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매일 4테이블스푼 이상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주의력이 좋아졌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빵에 찍어 먹거나 요리할 때 기름으로 사용하세요. 다만 올리브 오일은 고온에 약하므로 튀김보다는 볶음이나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통밀 등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백미나 흰빵 대신 현미나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백미에 현미를 섞어서 짓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엽산이 풍부합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육류를 줄이고 콩을 늘리면 제시도희계 속시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그것은 곧 뇌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된장, 청국장도 훌륭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것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서 장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마이너스 뇌축 이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오히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핀란드에서 21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하루에 커피 35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65% 낮았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녹차 2잔 이상을 마시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장애가 5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오전에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많이 넣으면 효과가 반감되니 블랙으로 마시거나 최소한의 설탕만 넣으세요.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뇌에 해로운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살라미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 하루에 25g 이상의 가공육을 먹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44% 증가했습니다. 25g은 베이컨 한 조각 정도입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뇌의 염증이 증가하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뇌는 혈관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과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됩니다. 이것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프렌치 프라이, 치킨, 도넛, 튀김 등을 자주 먹으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4회 이상 튀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튀김 대신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단 음료.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것은 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연구에서 하루에 단 음료 1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은 해마의 크기가 더 작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낮았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 녹차, 허브차를 마시세요. 네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백미, 과자, 케이크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것은 뇌에 순간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곧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4년 후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적당량의 알코올, 특히 레드와인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에 2잔 이상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뇌가 실제로 수축합니다. 영국에서 25,000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과음하는 사람들은 해마가 평균보다 작았고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비타민 B1 흡수를 방해하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작은 뇌졸중을 일으켜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사 계획을 제안하겠습니다. 아침은 통곡물 시리얼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넣고 우유나 두유를 부어 먹으세요. 또는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발라 먹고 삶은 계란을 곁들이세요. 녹차 한 잔과 함께 먹으면 완벽합니다. 점심은 잡곡밥에 고등어 구이,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같은 전통적인 한식이 이상적입니다. 또는 연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 먹고 통밀빵을 곁들이세요.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구이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이세요. 현미밥 반 공기와 김치, 나물 반찬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신선한 과일, 당근 스틱, 방울토마토 등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삶은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를 먹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어야 활동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그것이 뇌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65세 이상은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kg이라면 하루에 최소 70g입니다. 육류, 생선, 계란, 콩, 유제품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인지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단 2%의 탈수만으로도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더운 날이나 운동 후에는 2리터 이상 마시세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규칙을 만들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양소는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비타민 D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분을 개선합니다. 하루 203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부족하면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비타민 B12도 중요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위장 기능이 약한 노인은 B12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B12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피로와 연관됩니다. 오메가3 보충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먹기 어렵다면 DHA가 풍부한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하루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과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입니다. 같은 음식만 반복해서 먹지 마세요.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으세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흰색.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0가지 이상의 다른 식재료를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5가지, 점심에 10가지, 저녁에 10가지, 간식으로 5가지만 먹어도 30가지입니다.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다양성입니다. 그들은 계절마다 다른 식재료를 먹고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이런 다양성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뇌 건강으로 연결됩니다. 마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치매 예방. 지금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몸을 움직이고 잠을 잘 자고 건강하게 먹는 것. 사실 하나하나는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구 결과들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60대에 시작해도, 70대에 시작해도, 심지어 8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번 주에는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잡으세요. 그 다음 주에는 운동 모임에 가입해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블루베리를 추가하는 것, 저녁 9시에 스마트폰을 끄는 것, 점심 후 20분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과자를 먹었다고, 이틀 운동을 안 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세요. 어제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 자녀,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하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재미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오늘 뭐 새로운 거 배웠어? 오늘 몇 걸음 걸었어? 어젯밤 잘 잤어? 이런 질문들이 서로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간단한 일기나 메모도 좋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잤는지 기록하세요. 기록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 달 후, 1년 후 돌아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인지기능검사도 받으세요.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은 전체 위험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여전히 느낍니다. 손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노후입니다. 이 꿈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그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오늘 밤 몇 시에 잘지, 내일 누구를 만날지, 이번 주에 무엇을 배울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스크롤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산책을 나가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냉장고를 열고 블루베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오늘 밤 9시에 알람을 맞춰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세요. 지금 바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시작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질문이 있는지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댓글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댓글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치매 예방 운동 루틴, 뇌 건강 식단 레시피, 기억력 향상 훈련법 등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렷한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하는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감사합니다.